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그 225페이지 오세요. 네, 225페이지 오셔가지고 정비법상 그 정비사업의 절차,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는 그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그 절차의 구성을 이제 그려둔 그림이니까 뭐 쳐다보면 머리 아프죠.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페이지를 넘겨서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오면은 정비구역 지정의 3단계 절차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강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7페이지로 그 절차가 쭉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서 주로 그 정비사업 시행자하고 정비사업 시행 방법 위주로 해서 네,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네, 226페이지, 227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네, 앞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그 정비사업의 절차,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시다. 그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를 상상하시면은 이해가 한결 쉽게 와닿게 되겠죠. 네. 여러분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예를 들어서 네, 현장을 네,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오늘 그 서울시 대림동, 네, 영등포구 대림동,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정비사업 절차 관련 제도들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그 정비사업을 이제 10년 동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고요. 네, 약칭해서 그냥 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이라 그래요. 기본계획.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고요. 정비법에서는 약칭해서 기본계획이라고 하시면 돼요. 기본계획. 자, 이 기본계획이 수립으로부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이 뭐냐면은 이제 대도시 지역입니다.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네,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대도시라 하면 이렇게 되죠. 대도시라 하면 자, 특별시,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시 지역은 정비 기본 계획을 이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시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경기도 평택시라든지 경기도 과천, 하남시, 성남시 전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는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제 이하가 되는 인구 50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 50만 이상은 예, 당연히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돼요. 50만 이상은. 그럼 반대로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는 그 정비 기본 계획을 원칙적으로 수립하지만 그 관할 도지사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도시라고 인정을 하면은 네,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는 네,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안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는 네, 법상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지만 관할 도지사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도시는 네,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안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되는데 여러분 그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 기본계획은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이 수립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군 지역 있죠. 군 지역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군 단위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만 그 10년 동안 군 단위는 재개발 재건축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 없이 바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 지역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짜 아시려면은 우리 지난주에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철저에서 환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환지 계획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지 계획이란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라고 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비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내용.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은 12개 돼요. 근데 꼭 알고 있어야 될 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일단은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 사업에 10년 동안 대도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할 것인지 정비 사업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정비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데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 앞으로 서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 기본계획으로 무엇을 지정하느냐 하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10년 내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이런 대충 한 몇 곳 될까요? 10년 동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대략적으로 이제 계획을 한 곳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서울의 곳곳이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재개발 재건축의 붐이 한창일 때는 한 230, 40곳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성이 없거나 이제 이렇게 한 지역은 대부분 포기를 해버리고요. 지금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한 156곳 내외라고 가정합시다. 크게 또 틀리지는 않고요. 또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10년 내에, 서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은 서울시 정비 기본구역을 일단은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이 정비 예정구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으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비 예정구역이 156원 내외가 지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대림동 정비구역을 영동포구 대림동을 10년 내에 재개발을 하고 싶으면은 일단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으로 그 대림동에다가 무엇을 지정하냐면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이게 재개발 사업, 대림동 재개발 사업의 첫걸음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10년 내에 재건축하려면은 해당 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으로 일단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는 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이고 여러분 동네 재개발을 10년 내에 하려면은 해당 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으로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는 게 재개발 사업의 첫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에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이 한 156곳이 지정이 되면은 그 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림동 정비예정구역은 2021년 1월이 되면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야 라고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어떤 정비예정구역은 2021년 1월에 어떤 예정구역은 2021년 3월에
어떤 정비구역은 2021년 5월에 이렇게 한 150여 곳의 예정구역이 있으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다 다르겠죠.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서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정비 10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적에서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정비 기본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10년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영등포 대림동에다가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 지정하잖아요. 하고 그때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에서 대림동 정비 예정구역은 2021년 1월이 되면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2021년 1월이 되면은 관할구청장 등은, 이때 구청장 등은 또 용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구청장 등은 자치구의 구청장, 그러니까 광역시나 그 특별시에 있는 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치구의 구하고, 자치권이 있는 구하고, 그리고 그 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합하여 자치구의 구청장과 그 광역시의 군수, 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이렇게 합하여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서울은 관할 영등포구청장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대림동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합니다.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서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을 일단은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요.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기본계획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년 내에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대림동에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대림동 정비예정구역은 2021년 1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정한 대림동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2021년 1월이 도래하면 관할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대림동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구청장 등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이제 정비구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영등포구 대림동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도래하면 관할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대림동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영등포구 대림동에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하게 되죠. 쭉 연결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집중하시고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몇 개가 있죠? 3개. 주관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집중하시고요. 저 눈 보세요. 눈 보시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구출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그렇죠. 달동네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지역에 부족한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해주고 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것도 보존 방식으로 하게 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구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인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건축,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3개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죠.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있다. 그렇게 되죠. 자, 일단은 자, 이렇게 3가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자, 우리는 첫 시간에 그 용어를 이제 정의를 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일단은 230페이지 봐요.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 오셔서 교재 230페이지 오세요. 230페이지 오셔서 정비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정비 사업 시행 방식을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230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세요. 230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방법. 다음은 밑에 박스안에 몇 개 들어있죠? 4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방법과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이 몇 개죠? 4개. 4개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방법을 이해도 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드립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자, 지금도 미칠 것입니다. 미칠 거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스스로 동그라미 합니다. 스스로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2번. 정비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수용 동그라미 합니다. 주택 등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용 방식이라고 적으십시오.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다가 가로 열고 수용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3번. 정비 사업 시행자가 출거죠.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환지 동그라미 뒤에다 적으십시오. 환지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내려옵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서 인가받은 밑줄 쭉 그십시오. 관리 처분 계획 동그라미 하시고요. 줄 것입시오. 관리 처분 계획에 들어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하는 방법까지 줄 거면 되죠. 그래서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관리 처분계획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일단 관리 처분계획은 조금 이따 배울 테니까 관리 처분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은 4가지가 있죠. 4가지 이렇게 옵니다. 4가지.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목 타이틀 뒤에다 적으십시오. 4가지 방법 이렇게 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4가지 방법. 스스로 환수관 그렇게 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 4가지. 스스로 환수관 그렇게 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스스로 환수관. 물론 이렇게 외우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물어볼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일단은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하십시오라고 하는 대로 하시고 일단 강의가 한두 번 돌고 나면은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중앙경 사업의 사업방법 네 가지는 어떻게 오죠? 스스로 환수관. 연습하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 관리 처분계획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관리 처분계획이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지난주에 그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네. 환지 방식.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배웠는데, 이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을 병 등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고요. 그때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환지 처분할 사항을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그렇죠. 환지 계획이다 라고 배웠죠.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환지 줄 건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하면 환지 계획이고 그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 주는 행정처분이 환지 처분이었잖아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에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고 그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목적이 뭐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조합원이 살고 있는 기존 아파트나 주택이 노후화되고 구조 안전상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철거해버리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그 조합원에게 분양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환지 처분에 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하는 목적은 조합원에게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 조합원들에게 노후 불량 건축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이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분양 신청하는 조합원에게 분양 처분 계획이에요. 분양 처분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을 정한 계획, 분양 처분 계획이 곧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죠. 이런 뜻이랍니다. 조합원의 재산을 조합이 직접 관리하여서 분양 처분하기 위한 행정 계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 A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주고 B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은 주거환경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부대 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등을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설해서 공고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주거환경 사업은 몇 가지 방법을 하죠?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31페이지 봐요. 231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재개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관리 처분 계획 동그라미 하시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 줄 거예요.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그 다음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줄 것 같습니다. 환지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재개발 사업 제목 타이틀 뒤에 적으십시오. 재개발 사업은 역시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조합원에게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에게 조성된 택지, 상가 용지 등을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면은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처분 계획이잖아요. 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설된 건축물을 분양받는 조합원도 있고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로 받는 조합원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까지 줄 것이면 되죠. 그래서 재건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관리 처분 계획이죠. 재건축 사업은 오직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이때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한 용도 지역 등은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이 수업을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해가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주거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모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 달라요. 이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거환경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설된 주택, 부대 시설과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은 틀려요.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은 개정이 됐거든요. 2017년도 이전까지는 재개발도 관리 처분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왜 건축물로 법을 개정했을까? 그 이유가 아까 여러분 그 용어 정의할 때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구조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주택지에서는 관리 처분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 등이 건설 공급돼요. 근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추가됐잖아요. 그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이제 재개발 대상에 추가가 되면서 아까 상업지역은 잠실 롯데월드 그쪽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은 울산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업지역에서는 상가 건물이나 그 업무용도의 빌딩이 공급될 거고 공업지역은 공장 건물이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에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법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한정하게 공급하지 않고 상가 건물과 공장 건물이 포함된 모든 건축물을 공급 대상으로 한다라고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주거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무엇인지 용어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사업은 사업 방법이 4가지, 재개발은 2가지, 재건축은 오직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공부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을 공부했고요.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비사업별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인데, 이 첫 단수를 참 잘 끼워야 그 정비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자. 자,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 있느냐면은,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죠. 229페이지 오셔가지고,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정비사업 시행자 별표 2개 하시고요. 오늘, 정비법 첫날, 무지하게 중요한 거 많이 하구나. 별표 2개 하시고. 1번에 보면은,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 시장, 군수, 주공 등이 나와 있죠.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주관경 개선 사업은, 한마디로, 공공개발이에요. 공공개발입니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관경 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용어 정의할 때, 정비 기반 시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률에 해당하는 그쪽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그죠? 이런 완전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주관경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달동네 주관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 달동네 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저소득층 집단 거주 지역,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집단 거주 지역이라는 것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토지성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안 되니까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관경 사업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죠, 직접. 시장, 군수 등, 이때 시장, 군수 등이 누구죠? 자, 거기 드시고. 이때 시장, 군수 등이 5개잖아.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같으면 관할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구청에서 할 여건이 안 되면은 토지,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서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이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3개지만 주관경 개선 사업은 유일하게 조합이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러면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조합은 2개뿐인 거죠.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2개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여러분, 재개발은 아까 우리 개념 어떻게 정했죠? 한번 상상해봐요. 정비 기반시설, 이 동네에서 재개발을 한다면은 이 동네는 도로 등 기반시 열악하다고. 그리고 이 동네의 건물은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된 동네예요. 그러면은 이 동네는 서민층 거주지역이죠. 서민층. 중산층입니까? 서민층입니까? 주로 서민층 거주지역이 많다는 거죠.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은 주관경 개선 사업 대상.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된 서민층 거주지역은 재개발 대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네 서민층 거주지역이 재개발 동네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연립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고 단독으로 사업을 감당할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단독 시행, 재개발 조합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법을 만들게 된 거죠. 재개발 조합의 단독 시행함이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 아까 잠실 실시간 롯데월드 재개발. 그러면은 봐요. 이게 잠실이잖아요. 잠실역 주변 지역이죠. 밑에 석촌호수공원 있고, 여기 롯데월드고, 롯데호텔 백화점이 있으면은, 이 지역을 롯데가 재개발하면은, 롯데월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롯데그룹에 속하는 법인 3개가 토지등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니까 롯데가 단독으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롯데가 단독으로 도심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법 개정으로 2017년도에 열어준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게 된 거죠. 그냥 외우는 내용은 아니잖아 보니까. 그죠?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그 과정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은 공업 쪽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재개발하면은 현대자동차는 단독으로 공장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고 토지등 소유자는 현대자동차 하나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토지등 소유자가 하나잖아, 하나. 뭐 울산 시민하고 조합 만들겠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준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외는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건축 봐요, 재건축. 재건축 봅시다, 재건축. 재건축은 이제 기반시설 양호한데, 도로 등 기반시설 양호한데, 그 동네에 노후 불량구조로 판정된 공동주택, 아파트가 주로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죠. 이 재건축은 중산층이잖아요. 그죠? 재건축 대상은 주로 중산층 거주지로 보면 된다고. 그런데, 비싼 아파트는 30억, 50억짜리 아파트도 있지만, 아파트 하나 가졌다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건축도 조합, 재건축 조합, 토지등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그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단독으로 정비 사업을 하도록 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재개발은 조합이 단독 시행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도심 재개발과 공장 재개발 생각나죠. 그럴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토지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조합이 단독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이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하니까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이 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시랑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을 지정하는 공공개발,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재개발 사업은 예외적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공개발,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재건축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10중 8구예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죠? 조합의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자는 곧 이꼴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이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합에서는 이 말은 법조문을 읽을 때 정비사업 시행자는 나오면은 마음속으로 조합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되고, 그때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그리고 누가 조합이 되는지를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하게 됐을 때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사업 조합이 어떻게 설립될까? 그 조합 설립 과정을 간단하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제가 필기를 하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232페이지 보면은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이 별도로 23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232페이지 오시면은 정비조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장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조합 설립 과정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빈 공간에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과정은 암기가 필요하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필기하면서 같이 암기할까요? 자, 정비조합의 설립 절차입니다. 정비조합의 설립 절차.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이걸 받아 적어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반복해 드릴 테니까 받아서 적도록 합니다. 자,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 정비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제일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적으십시오. 추진위원회 받아 적으세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근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요건이 있어요.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니까 위원이 필요하잖아. 그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운영 규정 등에 대해서 조합은 정관을 이제 바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관을 만들지 않고 운영 규정에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 등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누구의 승인 받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누군지 알죠? 특시, 특동,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으면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이렇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 등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으면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자,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을 만듭니다.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어서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돼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게 되고요. 인가를 받고 30일 이내에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을 등기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이게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이에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 요건을 갖춰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을 인가받고 인가가 있으면 그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정비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이 조합이 곧 정비사업의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 사업을 10년 내에 하려면은 일단 서울시 정비기본구역,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영등포구 대림동에다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요. 그리고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이 영등포 대림동 정비예정구역은 2021년 1월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어. 그러면은 2021년 1월이 되면은 관할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대림동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죠. 하면은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림동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요. 자, 이렇게 대림동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림동 정비사업 시행자, 즉 조합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대림동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설립추진위원회가 이제 영등포 대림동 그 재개발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영등포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을 인가받아야 되고 구청장부터 인가가 나면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대림동 재개발조합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영등포 대림동 재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죠. 그 조합은 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이 성립하게 되고 그 조합은 곧 대림동 재개발 사업의 법상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 즉 대림동 재개발 조합에서 그냥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림동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요.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자,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조합이 작성한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영등포 구청장부터 인가를 받고 구청에서 인가가 공식적으로 고시가 되면은 인가 고시는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정비 사업 절차, 재개발 사업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다음 절차는 조금 있다가 다시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하고요. 다음 시간은 주로 그 정비법상 정비 사업 절차에서 관리 처분 계획 관련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재미있어져요. 네.